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증시와의 최영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멘토님은요, 기분이 좀 가라앉고 그럴 때 어떻게 기분 전환하시는 편이세요? 가급적이면 저는 몸을 좀 안 움직이는 편이에요. 가만히 그냥 생각을 그렇게. 비워내는. 그렇습니다. 집에서 웬만하면 좀 자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저는 보통 기분 좀 안 좋고 그럴 때 초콜릿같이 단 거 먹거나 좀 나가서 산책 한 바퀴 하거나 그러는 편인데요. 너무 좋아요. 보통 많은 여성분이 저처럼 좀 단 거 먹으면서 기분 전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날씨가 좀 많이 흐리고 좀 춥고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시기인데요. 컨디션도 기분에 따라 좀 좌우될 수 있는 만큼요. 좋은 일 하나씩, 좋아하시는 일 하나씩 하시면서 기분 전환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좀 몸도 건강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오늘 시장도 조금 더 잘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잘 오르고는 있지만 전날 뉴욕 증시처럼 엄청 잘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볼까요? 조금 아쉬운 상승세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양시장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 쪽 먼저 보셔야 되겠죠. 자, 현 시간부로 4.35포인트 상승한 1978.75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2.11포인트 상승한 687.88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코스피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들 493억 원의 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들 마이너스 120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상당히 조금 빠르게 좀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1,076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 쪽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개인들 217억 원의 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기관들 마이너스 46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133억 원의 순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번 주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시간대에 열리고 있는 중국 상해 쪽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현 시간부로 4.92포인트 하락한 3,520.07포인트를 기록을 해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외국인이 좀 이제는 매수를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오늘도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지수가 좀 올라줬으면 하는데요. 오늘 이 반등도 좀 혹시 일시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유럽 쪽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전체적으로 그냥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산화가 좀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 화요일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미국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 부분들이 거의 확연하게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국내에 대한 이슈 자체 또는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는 상당히 좀 가두리 정세가 진행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좀 앞서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자에 다우 쪽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 2%대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국내 이슈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로 미국 증시가 올라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 자체는 상당히 좋겠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와닿는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또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오펙에서 또 감산 실패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제 중동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일머니가 신흥국 시장에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까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이번 주에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좀 동조화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종목별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이번 주 한 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또 중국에서 엄청난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2일서부터 12일까지 중국 경제 공작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종목별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잘 선호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될 만한 종목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네요. 자, 증시화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보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퀴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늘도 매일매일 저희가 시청자 퀴즈를 네. 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퀴즈를 좀 많이 맞추시게 되면은요, 저의 또 일주일 무료 멘토링 서비스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또 오늘 월요일입니다. 많이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그 당첨 기회를 꼭 포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도 마찬가지로 정말 기분 좋은, 그냥 이 얘기만 들으면은 그냥 기분이 맞아요. 그냥 싹 좋아지는 그런 이제 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퀴즈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전후로 주가 강세를 의미하는 주식 용어입니다. 네. 자, 보기 바로 나가도록 할게요. 1번 산타 랠리, 2번 루돌프 랠리, 3번 트리 랠리입니다. 네, 세 단어 모두 정말 귀엽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보기만 해도 좀 기분이 좋아지는 단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최영돈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라이트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와의 공감 종목 소개 시간입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먼저 그렇습니다. 공감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삼성 SDI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11만 원대에서 제가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시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변동성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삼성 엔지니어, 자회사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은 12만 원대를 좀 강력하게 좀 돌파가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다시 좀 눌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산업홀딩스라든지 PNE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관련된 뉴스들을 좀 보시게 되면 LG화학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에서 1위를 했다는 뉴스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3위가 삼성 SDI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전기차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은 여타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가 사실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국내 기업이 1위하고 3위를 기록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의 1위라는 기업 지금의 현재 1위를 수성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2위를 갈 수 있고 1위를 갈 수 있고 쉽게 말씀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배팅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대형주라는 측면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 삼성 SDI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삼성 SDI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악재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씩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좀 해보겠다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좀 세워드리면서 오늘 공감 리뷰주는 삼성 SDI라는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쇼박스라는 종목을 좀 매수를 하고 싶어요. 또다시? 예, 그렇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내부자라는 이제 정말 지금 시장에서 흥행을 엄청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흥행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1차적인 수익률을 벌써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눌림목 구간 나와줬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20일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일단은 지지가 여부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어제자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엔터 쪽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3%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에 대한 우상향적인 부분들이 좀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2015년도 7월 달에 발생했던 고점 부분들 한번 쭉 이어보시게 되면은 어떤 라인들이 형성이 되냐라고 하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어제자의 금요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하락 추세가 지지선으로서의 성격이 확연하게 좀 바뀌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에서 충분히 좀 매력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시황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중국 경제 공작 회의에 대해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중국도 내수를 살리기 위한 내용들, 그와 더불어서 컨텐츠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또 경제 현안으로 좀 올라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공감 종목은 쇼박스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무료 방송 증시화가 끝나는 11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는 저의 무료 방송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종목 이야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무료 방송까지 많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본 종목 1위부터 3위까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CJCGV입니다. 중국 영화 산업 성장 기대감. 자, CJCGV 영화주입니다. 아까 전에 쇼박스 말씀하시면서 영화주에 대한 잠재력, 기대감 이런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많이 본 종목에 지금 CJCGV가 나와줬네요. 그렇죠. 사실 영화 같은 콘텐츠 관련주들 앞으로의 기대감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하물며 중국 쪽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게 기대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요? 네. 엄청 좋아하죠. 그렇죠. 영화 많이 보면 좋죠.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렇지 영화는 엄청 좋아합니다. 네, 오늘 또 이 종목 어떤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지 게시글 반응부터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게시글도 한 1,100건 정도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조금 열기가 좀 뜨겁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꾸준한 종목 CJCGV 맞습니다. 자, 장기 투자 종목으로 보이네요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고요. 올해 최대 실적 종목이라는 얘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화끈하진 않아도 뜨끈뜨끈 가네요. 이분 또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랫목 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속적인 우상향 행진이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 내기 쉬운 종목 하지만 사기엔 쉽지 않은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는데 왜 사기 쉽지 않을까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의견도 사실은 한 표를 좀 던지고 싶은 의견이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CJCGV가 그동안 오랫동안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다가 이제 상단에 돌파할지 여부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CGV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쇼박스를 제 공감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화 산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산업 자체는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쇼박스뿐만 아니고 CJCGV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인프라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중국의 멀티플렉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조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올해 54개가 증폭이 되고 있고요. 2020년까지는 200개까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업황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봤을 때는 다른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 부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러한 이제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인접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쪽에 대한 포지션 자체, 투자 자체가 좀 늘어나면서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실질적 매출 부분일 것 같은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쪽에서 CJCGV가 정말 발빠른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2015년도까지가 뭐라고 될까요? 이제 투자비를 이제 집행을 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2016년도로 넘어가면서부터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순이익 부분에서 유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렇다고 되면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자연스럽게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중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통상적으로 말씀 좀 드릴 때 바닥에서는 쌍바닥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점에서는 쌍고라는 부분, 그러니까 다중고점이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많이 드리는데 이 종목이 6월달, 7월달, 8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그 고점 자체가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게시글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익 내기 쉬운 종목이긴 하지만 사기는 쉽지 않은 종목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고 이 CJCGV가 올해 내내 이러한 얘기들을 가지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6월달, 7월달, 8월달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자, 하지만 8월달에 고점을 해서 주가가 끊임없이 지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생됐던 고점들을 한번 쭉 이어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이제 하락 추세를 강하게 지금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뽑아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 없이 눌림목 없이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되는 모습들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여전히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시장에 대한 흐름들 그와 더불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에 중국 경제 공작 회의와 관련해가지고 콘텐츠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대장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CJCGV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공감주를 왜 쇼박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냐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점이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을 강하게 돌파를 시킨 이후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러한 CJCGV가 강력하게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말씀 좀 드린 거니까 CJCGV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직전 고점입니다. 6월달, 7월달, 8월달 발생시켰던 이 3개월여 기간 동안에
고점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저항세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5일선을 지지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13만 원대를 어떠한 모습들을 가지고 돌파를 시키는지에 따라서 이 CJ, CGV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보여줄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들도 상당히 좋지만 일단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3만 원대에 대한 강한 돌파 흐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보실 것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쪽 기대감이 있는 CJ, CGV 그리고 나아가 영화주 쇼박스까지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 종목 Y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서진 오토모티브입니다. 중국 투자 관련 종목군 상승세 편승. 자, 서진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품회사인데요. 이 종목이 나흘째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동풍차 그룹과 합자회사 설립 이슈가 나오면서 그 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 반응도 궁금한데 게시글 반응부터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나요? 게시글이 한 1000번 정도가 좀 올라왔습니다. 네. 자, 아직도 시총이 적다는데 적정 시총은이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네. 제2의 뉴프라이드 되나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재료가 엄청 대박인가 보네요. 이런 종목도 없나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아이고 배야 상한가 가서 못 사네요 라는 게시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유사 관련 종목 추천해주세요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요즘 들어서 이런 종목의 패턴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 예로 또 게시글에서 언급했던 뉴프라이드도 있는데 예. 일단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유사 종목 뭐가 있는지까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서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중국 투자 관련 종목군들이 뭐 연일 뭐 급등세를 좀 만들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서는 좀 우려 섞인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에서 뭐 투자 유치설이라든지 아니면 합자회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뭐 연일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이상급등 형상을 보이는 종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점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장기 투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시장의 트렌드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합자회사 이러한 부분들이 패션화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앞서서 이제 뉴프라이라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최근 들어서 뭐 바른전자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중국 이야기들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가 과연 이제 어느 시점에서 꺾일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서진 오토모티브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PBR 자체도 0.79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에 대한 상승세 자체는 상당히 조금 거슬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너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일시에 또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현 시간입니다. 11시 15분, 14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상한가가 좀 탄탄하게 좀 풀리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자에 뭐 상한가가 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일자에 대한 시가 흐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통상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변동폭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30% 나눠가지고 좀 보시는 게 맞는데 일단은 내일 시가 자체가 10%대 내외에서 시작을 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차익성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10% 이상, 그러니까 10%에서 20% 바운드에서 움직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절반 정도 또는 이제 수익 물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20% 이상에 대한 움직임들로 시작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기세주죠. 뭐 기세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기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런 식의 전략들, 매매 전략들을 좀 세워보셔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중국과 관련된 또는 이제 뭐 면세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 쪽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전기차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전기차 관련된 이런 소식들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는 기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중국 산하의 정부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상당 부분 공격적인 그런 이제 행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2의 바른전자가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종목에 접근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꿈의 종목인 것 같아요. 이런 종목도 꼭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과 좀 이슈가 있을 만한 종목들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제주항공입니다. 저비용 항공 성장세 지속 가능성.
성장세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데 왜 이럴까요? 네, 제주항공이 상장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안타까운데 오늘 또 상장일에 최저가를 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반응 나오고 있는지 게시글부터 볼까요? 참 게시글도 참 아이러니한 게시글도 좀 많이 올랐어요. 왜 이러죠? 최근에 간척하더니 라는 게시글 올랐고요. 대형 비행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나요? 아니요. 경쟁력이 오히려 더 부설될 수 있는 상황이죠. 경쟁력은 그쵸, 충분한데. 예, 맞습니다. 자, 너무 거품이었나요? 연결금이 들고 있지 않나요? 라는 게시글 올라왔고요. 네. 자, 항공사에게 유가 하락은 호재 아닌가요? 호재죠. 호재 맞죠. 호재 맞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호재가 하나가 딱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죠. 그쵸.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을 지금 같이 좀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주항공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좋아질까요? 라는 게시글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거품주라는 근거와 종목의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시글만 보더라도 간다, 안 간다,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또 거품주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다시 나중에 올라올 거다라는 기대감도 없지 않은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봤을 때 제주항공 그리고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경쟁력 자체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사실 왜 이렇게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어렵죠. 지금 현 시간으로도 마이너스 2.44. 일단은 뭐 시장이라는 변명거리는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래도 이제 제주항공 자체가 뭐 경기 민감주에 속해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변 여건 자체도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일단은 뭐 테러 위험들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공주가 아무리 이제 좋은 이슈들,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라는 굉장히 조금 큰 호재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좀 찾는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장 변명.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테러에 대한 공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다른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국제항공 노선까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타격 자체가 뭐 분명히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주항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점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떼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조금 눈여겨볼 만한 기술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진짜 제주항공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단거리 노선, 그러니까 국내선을 기점으로 해서 근거리 노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조금 이제 영업력 있는 항공 비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장거리 쪽보다는 오히려 단거리를 유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그 어느 항공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장점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뭐 일단은 시장에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제 발표가 좀 된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글로벌, 그러니까 피어 우려할 수 있는 좀 비교할 수 있는 에어 아시아라는 기업하고의 이제 비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PR 자체는 상당히 높은 게 맞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그러니까 올해 실적뿐만 아니고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었을 때 16배가 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같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주고 있는 항공사, 국제항공사, 글로벌 피어 그룹과의 그 밸류에이션 비교에서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는 뭐 외국계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조금 부담감을 좀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업적인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주주 현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AK홀딩스 57.2%대 그러니까 높은 이제 보유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연기금 쪽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기관들이 뭐 크게 지금 선호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뭐 모건 쪽에서 36,000 정도 나오고 있긴 했지만 반대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UBS 쪽에서 27,000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외국계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금 쭉쭉쭉쭉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이제 일관된 의견들이 좀 접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변동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가격 변환을 해가지고 38,000원대가 일단은 굉장히 좀 탄탄한 지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러한 이제 탄탄한 지지선 자체를 지금 하락 이탈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물론 이제 양봉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38,000원대 또는 이제 4만원대에 대한 주가 흐름들, 회복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고서는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연말을 지나서 연초서부터는 경기에 대한 회복세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도 빠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테러와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좀 강력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지는 시점 자체가 항공업계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은 가격적인 내용들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항공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시적으로 대외 여건상에서 빠르게
조금 이제 좀 깨끗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시점이 가장 매수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만약에 포착을 했었을 때 주가 흐름들에 대한 저가 메리트가 발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로 유가 하락과 관련해가지고 항공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공감주로서 가져올 상황이니까요. 꼭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궁금증 모두 해결해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청자 Y로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1203님이 보내주셨네요. 외국인 언제 돌아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없네요. 제 영어를 못해가지고. 어떡해요? 언제 돌아오나요? 언제 돌아올까요? 내일? 돌아오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너무 막말해서. 아니, 네. 전화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집 나가서 돌아오라고. 예, 자, 일단은요, 오늘 시간부로도 마찬가지로 1,200억 가깝게 지금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은 외국인들이 환율적인 부분들에서 상당히 좀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신흥 이머징 시장 쪽에서의 환손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하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뭐 1970포인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2050포인트까지 어떤 식으로든 좀 올라와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무조건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로 전환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번 주 목요일입니다. 요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를 또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변동성 요인들이 좀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금통위 부분들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금통위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선물 옵션 만기일과 관련해가지고 변동성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국내에 대한 변동성 자체는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다른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쪽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서부터는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가 간헐적으로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외국인들 순매수 사실은 기대할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석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상당부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일정 수준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는 산타릴리라는 기간 자체를 한 1개월 정도로 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는 좀 짧아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금리 인상 그 이후에 대한 산타릴리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는 지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조금 낮추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다음 주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어려워도 다음 주부터 외국인 매수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시간이 늘 아쉽죠.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답변 마무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질문들은 무료 방송에서 마저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멘토님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잠깐 퀴즈에 대한 정답을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 1번 산타 랠리였습니다. 네,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최영도 멘토님의 무료 멘토링 서비스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앞으로도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관심 종목, 이 공감 종목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종목 Y에도 나왔었죠. CJ, CGV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좋게 말씀드렸고요. CJ, CGV가 보여줬던 흐름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또는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수익을 줬었던 종목, 쇼박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까지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생방송 증시와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